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증시가 하락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음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관세도 그렇고 국채 금리도 그렇고 이슈들이 참 많은데 일단 다른 이슈들은 잠시 제쳐두고 오늘장에 대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나스닥 2.78% 급락.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죠? 네, 우선 최근에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어떤 증시와 종목 중심으로 하락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한 8% 정도 빠졌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5% 정도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하락에 대한 속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절대적인 폭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는 게 핵심적인 증시의 흐름 방향이고요. 중심적으로 좀 엔비디아라든가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기술주 테마들이 좀 급격하게 상승했던 밸류 부담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좀 불안감이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불안감 역시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선뜻 본인들이 투심을 다시 한번 재촉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같이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 소비 판매 지수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관련된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도 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물가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오르는데 경기는 좀 침체가 되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소비자에 대한 심리 불안을 같이 한번 연동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던 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기 침체도 그렇고 관세 리스크도 그렇고 네, 불확실성이 워낙 많은 만큼 투자자분들의 이 불안감도 한층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8% 넘게 빠졌거든요. 이 정도의 수치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엔비디아가 빠진 이유를 좀 살펴보려면 어제 실적 발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실적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요했던 건 가이던스고 그리고 이제 매출 총이익률 정도가 제일 중요했는데 GPM 같은 경우가 원래는 70% 중반대를 유지했던 엔비디아였지만 블랙일이 출시되고 그 관련된 어떤 생산성이 사실 본인들이 원했던 만큼의 생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블랙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든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거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잡아낼 거고 결국에는 연말로 갈수록 70% 중반대의 GPM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했지만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좀 불안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GPM 자체가 지금 70%도 초반대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이던스 역시도 우리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하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진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하기 어렵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이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딥시크가 최근에 계속 본인들의 저가형 AI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거에 따른 파장이 한번 제한됐다고는 하지만 GPU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구매가 계속될 것이냐에 대한 시장 불안감을 조금씩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GPU에 대한 매수와 어떤 추가적인 상승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지금의 그 어떤 주가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의 마진율에 대한 유지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 확장에 대한 기대감 유지가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대한 미스가 지금의 그 엔비디아 급락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주가 급락세가 연출됐는데 8%까지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이 많이 투자 심리가 불안해 보이는 듯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M7 대신에 요즘에 이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M7 대신에 레드테크 기업들이 뜰 것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이 주가 급등세,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중국
빅테크 쪽을 보다면 생각보다 중국 쪽의 기술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근 랠리를 보면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검토해 보더라도 생각보다 제약바이오, 중국 쪽 제약바이오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미국 빅파마 입장에서는 3상까지 간 어떤 중국 제약보단 1상에서 중국 제약바이오를 가져오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인수합병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CS를 통해서 중국 기술적 관점에서도 봐도 생각보다 중국 관련된 업체들의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술력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5년 동안 중국 정부가 계속 지속해서 발전을 시켜온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투자 전략과 대응 방향성까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현재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작년 12월 달에 들어간 분들은 말 그대로 고점에 물린 상태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 가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최근 이런 어떤 증시의 흐름은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조정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정도로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떤 시기보다는 회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 이제 QRA를 공개하고 나서 채권에 대한 발행량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 다음에 TGA에 대한 목표 금액은 설정해놨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암암리에 계속 연준과 재무부의 공조를 통해서 거둬들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증시 역시도 같이 사실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필수 소비지 섹터라던가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같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떤 섹터들이 그나마 2분기까지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는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AI 관련된 산업이 수익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광고 산업 같은 경우가 사실 관련된 어떤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스노우 같이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관련된 몇 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증시 하락 흐름에도 이미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작은 섹터라든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를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공급을 해서 이미 본인들의 수익이 쇼 임프루브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우리가 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경기 방어주, 뭐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같은 섹터에 주목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광고나 소프트웨어 쪽에 실제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 쪽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